저는 외로운 게 성격 탓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의사 말은 달랐습니다. 이건 병입니다. 외롭다는 말을 입 밖에 꺼내는 게 조금 편해졌다. 예전엔 그랬다. 외롭다고 말하는 건 약한 사람이나 하는 일이라고 생각했다. 나는 그렇게 약한 사람이 아니라고, 혼자서도 잘 살 수 있는 사람이라고 믿었다. 그런데 병원에서 의사가 물었다. 요즘 잠은 잘 주무세요? 식욕은 괜찮으신가요? 혹시 사람 만나시는 건 있으세요? 마지막 질문에서 나는 잠깐 멈칫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다. 외로움은 기분의 문제가 아닙니다. 몸이 보내는 신호예요. 그 말이 이상하게 가슴에 남았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 나는 이미 알고 있었다. 밤마다 잠이 오지 않는 이유를, 아침에 일어나도 몸이 무거운 이유를, 아무것도 하기 싫고 밥맛도 없고 그냥 하루가 길기만 한 이유를. 외로웠다. 그런데 그걸 외로움이라고 부를 생각을 못했던 거다.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했다. 몸이 약해져서 그런가 보다 했다. 원래 혼자 사는 게 이런 거겠지 하고 넘겼다. 근데 아니었다. 외로움은 그냥 쓸쓸한 기분 같은 게 아니었다. 외로움은 내 몸을, 내 건강을 조용히 무너뜨리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뜬다. 창문 너머로 햇빛이 들어온다. 날씨는 좋다. 그런데 일어나고 싶지 않다. 침대에서 한참을 누워 있는다. 이불을 덮은 채로 핸드폰을 본다. 누군가 연락을 했을까? 카톡을 확인한다. 광고 메시지 몇 개. 은행에서 온 알림. 그게 다다. 전화 목록을 내려본다. 아이들 이름이 보인다. 언제 전화했더라? 한 달 전쯤이었나? 엄마 바빠서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그 나중에는 오지 않았다. 부엌으로 간다. 냉장고를 연다. 반찬이 몇 개 있다. 혼자 먹으려니 만들기도 귀찮고 먹기도 싫다. 그냥 김치 하나, 밥 한 공기. 그렇게 아침을 때운다. TV를 켠다. 뉴스가 나온다. 무슨 내용인지 귀에 안 들어온다. 그냥 소리가 있으니까 조금 덜 조용하다. 낮이 된다. 집안을 돌아본다. 청소할 것도 별로 없다. 설거지할 것도 별로 없다. 혼자 사는데 뭐가 그리 더러워지겠나? 시계를 본다. 아직 오후 2시. 저녁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남았다. 그렇게 하루가 간다. 그런데 이 하루가 일주일이 되고, 한 달이 되고, 1년이 된다. 언제부턴가 나는 이렇게 산다는 게 당연해졌다. 근데 몸이 이상했다. 잠이 안 왔다. 밤에 누워도 새벽 3시, 4시까지 뒤척인다. 겨우 잠들면 아침에 또 일찍 깬다. 깊게 잔 느낌이 없다. 어깨가 아프다. 허리도 아프다. 병원에 가면 노화라고 한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한다. 그런데 그게 다가 아니었다. 의사가 물었던 그 질문. 혹시 사람 만나시는 건 있으세요? 나는 그제야 깨달았다. 외로움이 내 몸을 바꾸고 있었다는 걸. 외롭다는 건 뭘까? 혼자 있는 게 외로운 건 아니다. 나는 그걸 잘 안다. 혼자 있어도 괜찮을 때가 있고 사람들 속에 있어도 외로울 때가 있다. 젊었을 때 나는 혼자 있는 걸 좋아했다. 조용한 게 좋았다. 아무 말 안 해도 되고 아무 신경 안 써도 되는 시간. 그게 편했다. 그런데 지금의 혼자는 다르다. 예전엔 내가 선택한 혼자였다. 지금은 혼자일 수밖에 없는 혼자다. 그 차이를 어떻게 설명해야 할까? 예전엔 언제든 전화할 사람이 있었다. 만나고 싶으면 만날 수 있는 사람이 있었다. 혼자 있어도 돌아갈 곳이 있다는 걸 알았다. 지금은 그게 없다. 전화해도 받지 않는다. 만나자고 해도 바쁘다고 한다. 그러다 보니 먼저 연락하는 것도 조심스러워진다.
혹시 귀찮은 사람 되는 건 아닐까? 혹시 부담스러운 건 아닐까? 그러다 보면 전화를 안 하게 된다. 연락을 안 하게 된다. 그렇게 조용히 혼자가 된다. 외로움과 혼자는 다르다. 혼자는 상태다. 외로움은 감정이다. 아니, 감정만도 아니다. 의사가 말했듯이 외로움은 신호다. 몸이 보내는 경고다. 사람은 원래 관계 속에서 사는 존재다.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을 때 안전하다고 느낀다. 누군가 나를 기억하고, 나를 생각하고, 나를 필요로 할 때 우리 몸은 편안해 한다. 그런데 그 연결이 끊어지면 어떻게 될까? 몸은 위험을 감지한다. 혼자다라는 신호를 받는다. 그리고 긴장한다. 우리가 느끼는 외로움은 바로 그 긴장이다. 마치 배고플 때 배에서 신호가 오는 것처럼, 목마를 때 입이 마르는 것처럼, 외로울 때 몸은 신호를 보낸다. 지금 너는 위험하다. 지금 너는 연결이 필요하다. 그런데 우리는 그 신호를 무시한다.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지. 혼자 사는 게 당연하지. 괜찮아. 나는 강하니까. 그렇게 외로움을 참는다. 견딘다. 무시한다. 그런데 몸은 정직하다. 몸은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외로움을 무시하면 몸은 무너진다. 특히 나이가 들면서 외로움은 더 깊어진다. 왜 그럴까? 젊을 때는 바빴다. 일이 있었고, 가족이 있었고, 친구가 있었다. 하루하루가 정신없이 지나갔다. 외로울 틈이 없었다. 그런데 이제는 다르다. 일을 그만뒀다. 아이들은 독립했다. 친구들은 하나둘 연락이 끊겼다. 어떤 친구는 건강이 안 좋아서 밖에 잘 안 나온다. 어떤 친구는 멀리 이사를 갔다. 어떤 친구는 세상을 떠났다. 그렇게 내 주변 사람들이 줄어든다. 그런데 더 힘든 건 이거다. 사람은 있는데도 외롭다는 거. 아이들은 있다. 손주들도 있다. 그런데 그 아이들은 바쁘다. 자기 삶이 있다. 자기 가족이 있다. 나는 이해한다. 당연한 거다. 그 아이들도 자기 삶을 살아야 하니까. 그런데 이해하는 것과 외롭지 않은 건 다른 문제다. 아이들과 통화를 한다. 엄마, 잘 지내? 응, 잘 지내. 밥은 잘 먹어? 응, 잘 먹어. 그래, 나 바빠서 이만 끊을게. 통화는 2분도 안 걸린다. 나는 안부를 묻고 싶었던 게 아니다. 그냥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 오늘 뭘 했는지, 요즘 뭐가 힘든지, 그런 이야기.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할 시간이 없다. 그래서 나는 말한다. 응, 괜찮아. 끊어. 그리고 전화를 끊는다. 그리고 혼자 앉아 있는다. 이게 외로움이다. 당신은 어떤가? 요즘 누군가와 진짜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나? 그냥 안부가 아니라 진짜 내 마음을 꺼낸 적이 있나? 요즘 하루에 말을 몇 마디나 하나? 혹시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한 날이 있지 않나? 요즘 핸드폰을 볼 때마다 연락이 왔으면 하고 바라지 않나? 전화벨이 울리면 누구일까 기대하지 않나? 그런 당신에게 말하고 싶다. 그건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그건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다. 그건 당연한 거다. 사람은 원래 연결이 필요한 존재니까. 그런데 외로움을 느끼면 우리는 부끄러워한다. 나만 이런가? 다른 사람들은 괜찮은데 나만 약한가? 그렇게 외로움을 숨긴다. 친구를 만나도 괜찮은 척한다. 아이들에게 전화해도 잘 지낸다고 말한다. 외롭다고 말하면 걱정을 끼칠까봐. 외롭다고 말하면 한심하게 보일까봐. 그래서 우리는 외로움을 혼자 삼킨다. 그런데 그렇게 외로움을 삼키면 삼킬수록 외로움은 더 커진다. 나는 한 연구를 읽은 적이 있다. 노인들에게 물었다고 한다. 요즘 가장 힘든 게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답했다.
외로움이요. 건강이 안 좋아도 괜찮다고 했다. 돈이 없어도 견딜 수 있다고 했다. 그런데 외로움만은 견디기 힘들다고 했다. 왜냐하면 외로움은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아프면 병원에 간다. 배고프면 밥을 먹는다. 그런데 외로우면 어디로 가야 하나? 누구에게 말해야 하나? 외로움은 해결 방법이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더 무섭다. 외로움의 본질은 이거다. 외로움은 연결의 부재다. 내가 누군가와 연결되어 있다는 느낌. 내가 누군가에게 중요하다는 느낌. 내가 이 세상에 속해 있다는 느낌. 그게 없을 때 우리는 외롭다. 그리고 그 외로움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다. 외로움은 우리 몸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뇌에도, 심장에도, 면역력에도. 그래서 의사가 물었던 거다. 혹시 사람 만나시는 건 있으세요? 그건 단순한 질문이 아니었다. 그건 건강을 묻는 질문이었다. 외로움이 건강에 영향을 준다고? 그게 무슨 말인가 싶었다. 외로움은 그냥 마음의 문제 아닌가? 슬프고 쓸쓸하고 그런 감정 아닌가? 그런데 연구들을 보니까 달랐다. 외로움은 마음만 아프게 하는 게 아니었다. 외로움은 몸을 아프게 했다. 한 연구에서 이런 걸 발견했다고 한다. 외로움을 느끼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병에 걸릴 확률이 높다고. 얼마나 높을까? 거의 30%나 높다고 한다. 30%라는 숫자가 얼마나 큰지 아는가? 그건 담배를 피우는 것만큼 위험하다는 뜻이다. 비만보다도 더 위험할 수 있다는 뜻이다. 외로움이 담배만큼 해롭다니 믿어지는가? 나도 처음엔 안 믿어졌다. 그런데 생각해보니 이해가 갔다. 외로움을 느낄 때 우리 몸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날까? 먼저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온다.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다. 이 호르몬은 원래 위험할 때 나온다. 맹수를 만났을 때, 도망가야 할 때, 그럴 때 나오는 호르몬이다. 그런데 외로울 때도 이 호르몬이 나온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외로움을 위험으로 인식하기 때문이다. 옛날 원시 시대를 생각해보라. 혼자 떨어진다는 건 죽음을 의미했다. 무리에서 떨어지면 살아남을 수 없었다. 그래서 우리 몸은 혼자가 되는 것을 극도로 두려워한다. 혼자가 되면 위험 신호를 보낸다.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 그게 외로움이다. 문제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온다는 거다. 맹수를 만났을 때는 일시적이다. 도망가거나 싸우거나 그러면 끝이다. 그런데 외로움은 계속된다. 하루 이틀이 아니라 몇 달, 몇 년이 간다. 그러면 스트레스 호르몬도 계속 나온다. 그리고 그 호르몬이 우리 몸을 천천히 망가뜨린다. 어떻게 망가뜨릴까? 첫째, 심장이 망가진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면 심장이 빨리 뛴다. 혈압이 올라간다. 혈관이 긴장한다. 그게 계속되면 어떻게 될까? 심장이 지친다. 혈관이 손상된다. 그래서 심장병이 생긴다. 외로움이 심장을 아프게 하는 거다. 둘째, 면역력이 떨어진다. 스트레스 호르몬은 면역 시스템을 억제한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면역은 나중 문제다. 지금은 도망가는 게 먼저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면역력이 떨어진다. 그리고 외로움은 만성 스트레스다. 그러면 면역력이 계속 떨어진다. 감기도 자주 걸리고 염증도 잘 생기고 회복도 느리다. 외로움이 면역력을 무너뜨리는 거다. 셋째, 염증이 생긴다. 염증이라는 게 뭔가? 우리 몸이 뭔가를 공격할 때 생기는 반응이다. 세균이 들어오면 염증이 생긴다. 상처가 나면 염증이 생긴다. 그런데 외로울 때도 염증이 생긴다. 왜냐하면 몸이 위험을 감지하기 때문이다.
뭔가 잘못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몸 안에 염증 물질이 늘어난다. 문제는 이 염증이 만성화되면 온갖 병이 생긴다는 거다. 관절염, 당뇨, 심장병, 심지어 치매까지. 외로움이 염증을 만들고 염증이 병을 만든다. 넷째, 수면이 망가진다. 외로운 사람들은 잠을 잘 못 잔다. 연구에 따르면 외로운 사람들은 잠들기도 어렵고 자주 깨고 깊게 자지도 못한다고 한다. 왜 그럴까? 외로움은 불안을 만든다. 혼자라는 불안, 누구도 없다는 불안. 그 불안이 밤에 더 심해진다. 낮에는 그래도 뭘 하면서 잊을 수 있다. TV를 보거나 밖에 나가거나 뭐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밤은 다르다. 밤은 조용하다. 아무도 없다. 그냥 나 혼자다. 그러면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진다. 그래서 잠이 안 온다. 그리고 잠을 못 자면 모든 게 나빠진다. 면역력이 더 떨어진다. 스트레스가 더 쌓인다. 감정 조절이 안 된다. 잠을 못 자면 다음날 더 외롭다. 더 예민해진다. 더 지친다.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된다. 외로움 불면 피로, 더 외로움, 더 불면 더 피로. 이 고리를 끊기가 어렵다. 다섯째, 기억력이 나빠진다. 외로움은 뇌에도 영향을 준다. 특히 해마라는 부분이 있다.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다. 외로움이 계속되면 이 해마가 줄어든다고 한다. 그래서 기억력이 나빠진다. 깜빡깜빡한다.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린다. 그걸 그냥 노화라고 생각한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일부는 외로움 때문일 수 있다. 여섯째,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 이건 정말 무서운 이야기다. 외로운 사람들은 치매에 걸릴 확률이 훨씬 높다고 한다. 얼마나 높을까? 어떤 연구에서는 거의 2배나 높다고 한다. 2배라는 건 엄청난 숫자다. 왜 그럴까? 외로우면 뇌를 잘 안 쓴다. 대화를 안 하니까 뇌가 게을러진다. 새로운 자극이 없으니까 뇌가 늙는다. 그리고 스트레스와 염증이 뇌를 손상시킨다. 그렇게 천천히, 조용히 뇌가 무너진다. 이 모든 연구를 읽으면서 나는 생각했다. 그래서 내 몸이 이랬던 거구나. 잠이 안 왔던 것도, 피곤했던 것도, 아팠던 것도, 기억력이 나빠진 것도 다 외로움 때문이었던 거구나.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다. 외로움이 몸을 망가뜨린다는 건 무서운 이야기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하면 희망적인 이야기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외로움을 해결하면 몸이 나아질 수 있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관계를 회복하면 건강도 회복될 수 있다. 심장도, 면역력도, 수면도, 기억력도 다시 좋아질 수 있다. 의사들이 말한다. 외로움은 유행병이라고. 담배나 비만처럼 외로움도 공중보건의 문제라고. 왜냐하면 너무 많은 사람들이 외롭기 때문이다. 특히 노인들이. 그리고 외로움이 너무 많은 병을 일으키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는 외로움을 치료해야 한다고 말한다. 외로움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의 문제라고 말한다. 그 말을 들으면서 나는 조금 위로가 됐다. 나만 이런 게 아니구나. 나만 약한 게 아니구나. 외로움은 당연한 거구나. 그리고 외로움을 느끼는 건 내 잘못이 아니구나. 외로움은 몸이 보내는 신호일 뿐이구나. 그 신호를 듣고 뭔가를 해야 하는 거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그 이야기를 하기 전에 먼저 내 이야기를 해야 할 것 같다. 내가 얼마나 외로웠는지, 그 외로움이 내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당신도 당신의 외로움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아침에 일어나서 핸드폰을 본다. 알림이 없다.
점심을 먹고 다시 본다. 여전히 없다. 저녁이 되어도 마찬가지다. 하루 종일 아무도 나를 찾지 않았다. 처음엔 괜찮았다. 뭐, 원래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그게 이틀, 사흘, 일주일이 된다. 그러면 이상한 생각이 든다. 내가 죽어도 아무도 모르겠구나. 그 생각이 한 번 들면 계속 떠오른다. 만약 내가 집에서 쓰러지면 어떻게 될까? 누가 알까? 아무도 모를 거다. 아이들은 한 달에 한 번 전화할까 말까 한다. 이웃과는 인사도 잘 안 한다. 친구들도 다들 바쁘다. 그러면 내가 며칠 동안 쓰러져 있어도 아무도 모를 수 있다. 그 생각을 하면 무섭다. 무서운 건 죽음이 아니다. 무서운 건 아무도 모른다는 거다. 어느 날 하루 종일 말을 한마디도 안 했다는 걸 깨달았다. 아침에 일어나서 좋은 아침이라고 말할 사람도 없었고, 점심을 먹으며 맛있다고 말할 사람도 없었고, 저녁에 오늘 하루도 수고했어라고 말할 사람도 없었다. 그냥 조용히 하루가 지나갔다. 말을 안 하니까 목소리도 잊어버린 것 같았다. 그러다 우연히 전화가 왔다. 여보세요? 내 목소리가 이상했다. 갈라지고 작고 낯설었다. 이게 내 목소리가 맞나 싶었다.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처음엔 그냥 조용한 거다. 평화로운 거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이상해진다. 말이 필요 없어진다. 말하고 싶은 마음도 사라진다. 그러다 보면 사람 자체가 필요 없어진다. 이게 무서운 거다. 외로움이 깊어지면 사람을 피하게 된다. 사람을 만나는 게 귀찮아진다. 차라리 혼자 있는 게 편해진다. 그렇게 더 깊은 외로움 속으로 들어간다. 밥을 먹는 것도 달라졌다. 예전엔 밥상을 차렸다. 국도 끓이고 반찬도 여러 가지 만들고 정성껏 차렸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힘이 없다. 누가 먹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하나 싶다. 그래서 대충 먹는다. 김치 하나, 계란 하나. 그게 한 끼다. 혹은 아예 안 먹는다. 배가 안 고프다. 먹고 싶지도 않다. 그러다 저혈당이 온다. 어지럽고 힘이 없고 쓰러질 것 같다. 그제야 뭐라도 먹는다. 옷도 아무렇게나 입게 됐다. 예전엔 외출할 때 옷을 고르고 화장도 하고 신경을 썼다. 그런데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다. 어차피 아무도 안 본다. 마트 갔다 오는 게 다다. 그것도 일주일에 한 번. 그러다 보니 거울도 잘 안 본다. 내 얼굴이 어떻게 변했는지도 모른다. 어느 날 우연히 거울을 봤다. 내가 이렇게 늙었나? 얼굴에 생기가 없다. 표정도 없다. 그냥 낯선 노인이 거울 속에 있었다. 아플 때가 가장 외로웠다. 감기에 걸렸다. 열이 나고 기침이 나고 몸이 아팠다. 누워 있는데 물 한 잔 떠다 줄 사람이 없었다. 괜찮아? 물어볼 사람도 없었다. 그냥 혼자 끙끙 앓았다. 병원에 가야 하나 싶었다. 그런데 일어나기도 힘들었다. 그래서 그냥 누워 있었다. 며칠이 지나니 조금 나아졌다. 그런데 그때 생각했다. 만약 이게 감기가 아니라 더 큰 병이었다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다. 가슴이 답답했다. 숨이 잘 안 쉬어졌다. 심장인가 싶었다. 무서웠다. 그런데 누구한테 말해야 할지 몰랐다. 아이들한테 전화하기는 미안했다. 괜히 걱정 끼치는 것 같아서. 그래서 혼자 참았다. 다행히 조금 지나니 괜찮아졌다. 그런데 그 순간의 두려움은 잊을 수가 없다. 지금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그 생각뿐이었다. 명절이 다가오면 더 외로웠다. TV에서는 온 가족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장면이 나온다. 행복한 가족들. 우리 집은 조용했다. 아이들은 처가에 간다고 했다. 올해는 못 온다고 했다. 이해한다. 그럴 수도 있지.
그런데 이해하는 것과 괜찮은 건 다르다. 명절날 혼자 떡국을 끓였다. 한 그릇만 먹으면서 울었다. 왜 우는지도 모르겠다. 그냥 눈물이 났다. 길을 걷다가 다른 노부부를 보면 부러웠다. 손을 잡고 걷는 모습, 서로 이야기하는 모습, 웃는 모습. 나도 예전엔 그랬는데, 이제는 혼자다.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 노인들을 본다. 다들 혼자 앉아 있다.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냥 앉아서 시간을 보낸다. 나도 그 중 하나가 되었다. 밤이 가장 힘들었다. 낮에는 그래도 견딜만하다. TV라도 보고 집안일이라도 하고 뭐라도 할 수 있다. 그런데 밤은 다르다. 불을 끄고 누우면 조용하다. 너무 조용하다. 그 조용함 속에서 온갖 생각이 든다. 나는 왜 이렇게 됐을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렇게 살다가 언젠가 죽겠지.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더 잠이 안 온다. 시계를 본다. 새벽 2시. 다시 눈을 감는다. 시계를 본다. 새벽 4시. 그렇게 밤을 보낸다. 어느 날 깨달아. 나는 외롭다. 정말 외롭다. 이건 그냥 쓸쓸한 게 아니다. 이건 고통이다. 가슴이 아프다. 숨이 막힌다. 살고 싶지 않다. 그 정도로 외롭다. 그런데 그 외로움을 누구에게 말할 수 있을까? 아이들한테? 그러면 걱정만 끼친다. 친구들한테? 친구들도 다 비슷하다. 외로운 건 나만이 아니다. 병원에? 외로움은 병이 아니니까 병원에서도 어쩔 수 없다. 그래서 나는 그냥 참았다. 외로움을 혼자 안고 살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그리고 몸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잠을 못 자니까 낮에도 피곤했다. 피곤하니까 아무것도 하기 싫었다. 아무것도 안 하니까 더 무기력해졌다. 식욕도 없었다. 체중이 줄었다. 힘이 없었다. 병원에 갔다. 의사가 물었다.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세요? 나는 고개를 저었다. 특별한 건 없어요. 의사는 약을 처방했다. 수면제, 소화제, 영양제. 그런데 약을 먹어도 나아지지 않았다. 왜냐하면 문제는 몸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외로움이었기 때문이다. 이게 내 이야기다. 어쩌면 당신의 이야기이기도 할 것이다. 외로움은 이렇게 우리 삶 속으로 들어온다. 조용히, 천천히. 그리고 우리를 아프게 한다. 몸도 마음도. 외로움이 몸을 무너뜨린다는 걸 머리로는 이해했다. 그런데 정확히 어떻게 무너뜨리는 걸까? 그 과정을 알아야 할 것 같았다. 왜냐하면 그래야 대응할 수 있으니까. 외로움은 먼저 뇌에 신호를 보낸다. 지금 위험하다. 뇌는 그 신호를 받아서 몸 전체에 경보를 울린다. 그리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한다. 코르티솔. 이 호르몬은 원래 단기적으로 우리를 보호하기 위한 거다. 위험한 상황에서 빨리 대응하게 해주는 호르몬이다. 그런데 외로움은 단기가 아니다. 외로움은 장기전이다. 그래서 코르티솔이 계속 나온다. 코르티솔이 계속 나오면 어떻게 될까? 첫째, 수면이 망가진다. 코르티솔은 각성 호르몬이다. 깨어 있어야 할 때 나오는 호르몬이다. 그런데 밤에도 코르티솔이 나오면 잠이 안 온다. 잠들기 어렵고 자주 깨고 깊게 자지 못한다. 나는 그걸 경험했다. 밤에 누워도 머리가 맑았다. 눈이 말똥말똥했다. 몸은 피곤한데 잠이 안 왔다. 그래서 핸드폰을 봤다. 유튜브를 봤다. 그러다 새벽 서너 시가 됐다. 겨우 잠들면 아침에 일찍 깼다. 6시, 7시에. 깊게 잔 느낌이 전혀 없었다. 몸은 더 피곤했다. 둘째, 면역력이 떨어진다. 코르티솔은 면역세포를 억제한다.
왜냐하면 지금 당장 생존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면역은 나중 문제다.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으면 감기에 잘 걸린다. 상처도 잘 낫지 않는다. 나는 그의 겨울에 감기를 3번 걸렸다. 평소엔 1년에 1번 걸릴까 말까 한데 그애는 달랐다. 1번 걸리면 1달씩 갔다. 기침이 멈추지 않았다. 병원에 가면 의사가 말했다. 면역력이 떨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영양제를 권했다. 나는 영양제를 먹었다. 그런데 소용이 없었다. 왜냐하면 문제는 영양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문제는 외로움이었기 때문이다. 셋째, 염증이 생긴다. 외로움은 몸 안에 염증 물질을 늘린다. 염증이라는 게 뭔가? 몸이 뭔가를 공격할 때 쓰는 무기다. 세균을 죽이고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거다. 그런데 외로움은 세균도 아니고 상처도 아닌데 염증을 만든다. 왜냐하면 몸이 위험을 감지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염증 물질이 늘어난다. 문제는 이 염증이 계속되면 정상 세포까지 공격한다는 거다. 관절이 아프고 혈관이 손상되고 온몸이 아프다. 나는 그때 이유 없이 온몸이 아팠다.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팠다. 병원에 가면 노화라고 했다. 나이 들면 다 그렇다고 했다. 그런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다가 아니었던 것 같다. 일부는 외로움 때문이었던 것 같다. 넷째, 식욕이 바뀐다. 어떤 사람은 외로우면 많이 먹는다. 먹는 걸로 외로움을 달래는 거다. 어떤 사람은 외로우면 안 먹는다. 식욕 자체가 사라진다. 나는 후자였다. 밥이 먹고 싶지 않았다. 먹어도 맛이 없었다. 그냥 먹는 게 의무처럼 느껴졌다. 체중이 줄었다. 몇 달 만에 5kg가 빠졌다. 아이들이 놀랐다. 엄마, 왜 이렇게 말랐어? 나는 대답했다. 원래 나이 들면 마르잖아. 그런데 그게 아니었다. 외로워서 그랬던 거다. 다섯째, 무기력해진다. 외로움은 에너지를 빼앗는다. 아침에 일어나도 기운이 없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뭘 하고 싶지도 않다. 그냥 누워있고 싶다. 아무것도 안 하고 싶다. 이게 우울증인가 싶었다. 그런데 우울증과는 조금 달랐다. 슬프지는 않았다. 그냥 공허했다. 텅 빈 느낌. 아무 의미가 없는 느낌. 이 무기력이 가장 무서웠다. 무기력하면 아무것도 안 하게 된다. 운동도 안 하고 사람도 안 만나고 집 밖도 안 나간다. 그러면 더 무기력해진다. 그렇게 악순환이 시작된다. 외로움, 무기력, 고립, 더 외로움, 더 무기력, 더 고립. 이 고리를 끊는 게 정말 어렵다. 여섯째, 심장이 빨리 뛴다. 외로우면 심장 박동이 빨라진다. 혈압이 올라간다. 왜냐하면 몸이 긴장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긴장이 계속된다. 심장이 쉴 틈이 없다. 계속 빨리 뛴다. 계속 긴장한다. 그러면 심장이 지친다. 나는 가끔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유 없이 그냥 앉아 있는데도 심장이 빨리 뛰었다. 병원에 가서 검사를 했다. 심전도 혈액 검사. 의사가 말했다. 특별한 이상은 없어요. 스트레스 관리를 잘하세요. 그런데 무슨 스트레스가 있나? 특별히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게 외로움이었다. 외로움이 스트레스였다. 일곱째, 기억력이 나빠진다. 외로우면 뇌가 잘 작동하지 않는다. 특히 기억을 담당하는 부분이 영향을 받는다. 그래서 깜빡깜빡한다. 방금 뭐 하려고 했는지 잊어버린다. 어디에 뭘 뒀는지 기억이 안 난다. 사람 이름이 생각 안 난다. 나는 그걸 노화라고 생각했다. 치매 초기인가 걱정했다. 그런데 일부는 외로움 때문이었을 수 있다.
외로우면 뇌를 잘 안 쓴다. 대화를 안 하고 생각을 안 하고 자극이 없다. 그러면 뇌가 퇴화한다. 여덟째, 통증이 심해진다. 외로운 사람들은 통증을 더 강하게 느낀다고 한다. 똑같은 통증이라도 외로운 사람은 더 아프게 느낀다. 왜냐하면 통증을 조절하는 뇌의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외로우면 통증에 집중하게 된다.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다른 생각할 게 없으니까. 그래서 작은 통증도 크게 느껴진다. 나는 그때 온몸이 아팠다. 진짜 아팠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러면 나는 생각했다. 내가 예민한가? 내가 과장하는 건가? 그런데 아니었다. 진짜 아팠다. 외로움이 통증을 키웠던 거다. 아홉째, 술이나 약에 의존하게 된다. 외로움을 견디기 위해 사람들은 뭔가에 의지한다. 술을 마신다. 약을 먹는다. 담배를 피운다. 나는 수면제를 먹기 시작했다. 잠이 안 와서 의사한테 부탁했다. 처음엔 약한 걸 먹었다. 그런데 효과가 없어서 더 강한 걸 먹었다. 그렇게 수면제 없이는 잠을 못 자게 됐다. 어떤 사람은 술로 간다. 저녁마다 술을 마신다. 외로움을 잊기 위해, 잠들기 위해. 그런데 술도 약도 해결책이 아니다. 일시적으로 잊을 뿐이다. 그리고 의존하게 된다. 이 모든 게 연결되어 있다. 외로움이 스트레스를 만들고, 스트레스가 수면을 망치고, 수면 부족이 면역력을 떨어뜨리고, 면역력 저하가 염증을 만들고, 염증이 통증을 만들고, 통증이 무기력을 만들고, 무기력이 고립을 만들고, 고립이 더 큰 외로움을 만든다. 이게 외로움이 몸을 무너뜨리는 방식이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다. 이건 당신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다. 이건 몸의 자연스러운 반응이다. 외로움은 위험 신호다. 그리고 몸은 그 신호에 반응하는 거다. 문제는 외로움이지 당신이 아니다. 그렇다면 외로움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 관계를 회복하면 몸도 회복될까? 답은 그렇다이다. 실제로 관계가 회복되면 몸도 놀랍게 변한다. 그 이야기를 지금부터 하려고 한다. 변화는 아주 작은 것에서 시작됐다. 거창한 게 아니었다. 극적인 사건도 아니었다. 그냥 작은 인사 하나, 작은 대화 하나. 그게 시작이었다. 어느 날 마트에 갔다. 계산대에서 계산을 하는데 직원이 물었다. 날씨 좋죠? 나는 잠깐 멈칫했다. 평소 같으면 그냥 네 하고 지나갔을 텐데 그날은 왜 그랬는지 대답을 했다. 네, 정말 좋네요. 오랜만에 이렇게 화창한 것 같아요. 직원이 웃었다. 맞아요. 산책하기 좋은 날씨예요. 그게 다였다. 짧은 대화. 별것 아닌 대화. 그런데 이상하게 기분이 좋아졌다. 누군가와 이야기를 했다는 것만으로. 그날 집에 돌아와서 생각했다. 이런 작은 대화가 이렇게 좋을 수가 있나? 그리고 깨달았다. 나는 대화가 그리웠던 거다. 누군가와 말을 주고받는 게 그리웠던 거다. 아무 내용 없는 말이라도 좋았다. 날씨 이야기, 그런 평범한 이야기라도 그게 나를 살아있게 만들었다. 그 이후로 나는 조금씩 변했다. 마트에 가면 계산대 직원에게 먼저 인사를 했다. 안녕하세요. 엘리베이터에서 이웃을 만나면 인사를 했다. 좋은 아침이에요. 산책을 하다 다른 노인을 만나면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엔 어색했다. 내가 이상한 사람 되는 건 아닐까? 너무 친한 척하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들었다. 그런데 사람들은 대부분 웃으며 대답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이에요. 그 짧은 교환이 하루를 바꿨다. 변화는 천천히 왔다.
먼저 잠이 조금 나아졌다. 여전히 완벽하지는 않았다. 여전히 가끔 잠 못 이루는 밤이 있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나았다. 잠들기가 조금 쉬워졌다. 깊게 자는 날이 늘어났다. 왜 그랬을까? 아마도 낮에 사람들과 조금이라도 교류를 했기 때문인 것 같다. 말을 했다. 웃었다. 뭔가 했다. 그래서 밤에 조금 덜 외로웠던 것 같다. 둘째, 식욕이 돌아왔다. 어느 날 아침 밥을 먹는데 맛있었다. 오랜만이었다. 밥이 맛있다고 느낀 게. 그리고 생각했다. 오늘은 국이라도 끓일까? 그래서 국을 끓였다. 된장국. 간단한 거. 그런데 그걸 먹으면서 기분이 좋았다. 내가 나를 위해 뭔가를 했구나. 셋째, 표정이 바뀌었다. 거울을 봤을 때 느꼈다. 예전에는 표정이 없었다. 그냥 굳어 있었다. 그런데 이제는 조금 부드러워졌다. 왜 그랬을까? 웃는 횟수가 늘어서 그런 것 같다. 마트 직원과 이야기할 때 웃었다. 이웃과 인사할 때 웃었다. 그 작은 웃음들이 얼굴을 바꾼 거다. 넷째, 에너지가 생겼다. 전에는 아침에 일어나도 기운이 없었다. 뭘 해야 할지 몰랐다. 그런데 이제는 달랐다. 오늘은 산책을 갈까? 오늘은 마트에 갈까? 작은 계획이 생겼다. 그리고 그 계획을 실천했다. 그러면 기분이 좋았다. 나는 오늘 뭔가를 했구나. 어느 날 공원에서 한 할머니를 만났다. 그분도 혼자 산책을 하고 있었다. 벤치에 앉아 있는 그분을 보고 나도 옆에 앉았다. 처음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냥 같이 앉아 있었다. 그러다 그분이 말을 걸었다. 날씨 참 좋네요. 나는 대답했다. 네, 정말이요.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식 이야기. 별거 아닌 이야기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이 좋았다. 그분과 나는 그 이후로 가끔 만났다. 매일은 아니었다. 일주일에 한두 번? 공원에서 우연히 만나면 같이 앉아서 이야기를 했다. 그분도 혼자 사셨다. 그분도 외로웠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를 이해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았다. 그분과의 만남이 내 삶을 바꿨다. 이제 나는 공원에 나갈 이유가 생겼다. 오늘 그분을 만날 수 있을까? 그런 기대를 하며 나갔다. 만나면 좋고 못 만나도 괜찮았다. 그냥 나갈 이유가 있다는 게 중요했다. 몸이 변하기 시작했다. 감기에 덜 걸렸다. 그해 겨울 감기를 한 번만 걸렸다. 그것도 가볍게 지나갔다. 면역력이 나아진 것 같았다. 왜 그랬을까? 관계가 생기니까 스트레스가 줄어들었다. 스트레스가 줄어드니까 면역력이 회복됐다. 통증도 줄었다. 어깨 통증, 허리 통증.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었다. 여전히 가끔 아팠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덜 아팠다. 그리고 통증에 덜 집중하게 됐다. 왜냐하면 다른 생각할 게 생겼기 때문이다. 오늘 공원에 나가볼까? 오늘 그분과 무슨 이야기를 할까? 그런 생각들이 통증을 밀어냈다. 심장도 안정됐다. 예전에는 가슴이 자주 두근거렸다. 이유 없이 심장이 빨리 뛰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런 날이 줄었다. 심장이 편안해진 것 같았다. 왜냐하면 내가 편안해졌기 때문이다. 어느 날 아이에게 전화가 왔다. 엄마, 요즘 목소리가 밝아진 것 같아. 나는 그 말에 깜짝 놀랐다. 그래, 내가. 그런데 아이 말이 맞았다. 나는 변했다. 목소리도 표정도 에너지도 다 변했다. 무엇이 나를 변하게 했을까? 거창한 게 아니었다. 큰 사건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특별한 치료를 받은 것도 아니고 누가 나를 구해준 것도 아니었다. 그냥 작은 연결들.
마트 직원과의 짧은 대화, 이웃과의 인사, 공원 할머니와의 만남. 그 작은 연결들이 나를 바꿨다. 관계가 회복되면 몸도 회복된다는 걸 나는 경험으로 알았다. 잠도 식욕도 면역력도 통증도 심장도 다 나아졌다. 완벽하게 나아진 건 아니다. 여전히 힘든 날이 있다. 그런데 예전보다는 훨씬 낫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거다. 나는 이제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안다. 혼자 사는 건 맞다. 집에는 나 혼자다. 그런데 세상에는 나 혼자가 아니다. 마트에 가면 아는 직원이 있다. 공원에 가면 아는 할머니가 있다. 아파트에는 가끔 인사하는 이웃이 있다. 그 사람들이 나를 기억한다. 나도 그 사람들을 기억한다. 그게 연결이다. 그리고 그 연결이 나를 살게 한다. 관계 회복은 거창하지 않아도 된다. 새로운 친구를 많이 사귀어야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누군가를 만나야 하는 것도 아니고, 깊은 대화를 해야 하는 것도 아니다. 그냥 작은 연결이면 된다. 인사 하나, 짧은 대화 하나, 웃음 하나,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왜냐하면 우리 몸은 그걸 안다. 아, 나는 혼자가 아니구나. 누군가 나를 본다. 누군가 나를 기억한다. 그것만으로도 몸은 안심한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든다. 면역력이 회복된다. 잠이 온다. 관계가 건강을 바꾸는 건 이런 식이다. 그래서 나는 말하고 싶다. 당신도 할 수 있다고. 당신도 변할 수 있다고. 지금 당장 거창한 걸 할 필요는 없다. 그냥 작은 것부터 시작하면 된다. 이제 마지막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당신이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것들, 거창하지 않은 것들, 그런데 효과가 있는 것들. 첫 번째, 하루에 한 번 말을 하라. 누구에게든 상관없다. 마트 직원이든 택배 기사든 이웃이든.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그 한마디면 된다. 말을 하는 건 중요하다. 말을 하면 뇌가 작동한다. 말을 하면 관계가 시작된다. 하루 종일 말을 안 하면 어떻게 될까? 뇌가 게을러진다. 관계가 끊어진다. 외로움이 깊어진다. 그래서 하루에 한 번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라. 처음엔 어색하다. 부끄럽다. 그런데 몇 번 하다 보면 익숙해진다. 그리고 그 한마디가 하루를 바꾼다. 두 번째, 밖에 나가라. 집에만 있지 마라. 매일은 아니어도 된다. 일주일에 서너 번만이라도. 어디든 상관없다. 마트든 공원이든 산책로든. 그냥 밖에 나가라. 밖에 나가면 사람을 본다. 말을 안 해도 괜찮다. 그냥 보기만 해도 된다. 사람들이 걷는 걸 본다. 아이들이 노는 걸 본다. 새가 우는 걸 듣는다. 그것만으로도 외로움이 줄어든다. 왜냐하면 당신은 세상과 연결되어 있다는 걸 느끼기 때문이다. 집에만 있으면 세상이 멈춘 것 같다. 나만 혼자 남은 것 같다. 그런데 밖에 나가면 세상은 돌아가고 있다.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다.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위로가 된다. 나도 이 세상의 일부구나. 세 번째, 작은 루틴을 만들어라. 매일 같은 시간에 같은 걸 하라. 아침에 일어나서 차 한 잔. 점심 먹고 산책 10분. 저녁에 창문 열고 하늘 보기. 뭐든 상관없다. 작은 루틴이면 된다. 루틴이 왜 중요할까? 루틴은 하루의 구조를 만든다. 외로우면 하루가 의미 없어진다. 뭘 해야 할지 모르겠다. 시간만 흘러간다. 그런데 루틴이 있으면 다르다. 아, 지금은 산책 시간이지. 저녁에는 하늘을 봐야지. 그렇게 하루의 의미가 생긴다. 그리고 루틴을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기도 한다.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에 가면 같은 사람들을 본다. 인사를 하게 된다. 알게 된다. 그렇게 관계가 시작된다.
네 번째, 전화를 걸어라. 누구에게든. 오랫동안 연락 안 한 친구든, 아이든, 형제든. 전화를 걸어라. 갑자기 전화하면 이상하지 않을까? 이상하지 않다. 오히려 좋아한다. 어머, 웬일이야? 그렇게 반가워한다. 전화를 걸 때 거창한 이유가 필요 없다. 그냥 목소리가 듣고 싶어서. 그거면 된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도 없다. 5분, 10분이면 된다. 그 짧은 통화가 당신을 바꾼다. 다섯 번째, 도움을 청하라. 혼자 다 하려고 하지 마라. 힘들면 도움을 청해도 된다. 저 혼자 사는데 이거 좀 도와주실 수 있나요? 그렇게 말해도 된다. 사람들은 대부분 도와주고 싶어 한다. 그런데 당신이 괜찮은 척 하니까 모르는 거다. 당신이 혼자 다 할 수 있는 줄 아는 거다. 그런데 아니라고 말하면 도와준다. 도움을 청하는 건 약한 게 아니다. 도움을 청하는 건 관계를 만드는 거다. 고맙습니다. 덕분에 해결했어요. 그 한마디가 관계를 만든다. 그리고 그 사람은 기분이 좋다. 내가 누군가를 도왔구나. 그렇게 서로가 좋아진다. 여섯 번째, 자신에게 친절하라. 외롭다는 건 잘못이 아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니다. 당신이 이상해서가 아니다. 외로움은 자연스러운 감정이다. 자신을 책망하지 마라.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울까?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그렇게 자책하지 마라. 대신 이렇게 말하라. 외로운 게 당연하지. 나는 관계가 필요한 사람이니까. 자신에게 친절하면 에너지가 생긴다. 자책하면 에너지가 빠진다. 에너지가 있어야 뭔가를 할 수 있다. 밖에도 나가고 사람도 만나고 전화도 하고. 그러니까 자신에게 친절하라. 일곱 번째, 작은 목표를 만들어라. 거창한 목표가 아니다. 올해는 새로운 친구 100명 사귀기. 이런 거 아니다. 작은 목표. 이번 주에 공원에 3번 나가기. 이번 달에 옛 친구에게 전화 1번 하기. 그 정도면 된다. 목표를 이루면 성취감이 생긴다. 나는 할 수 있구나. 그 성취감이 다음 목표를 만든다. 그렇게 조금씩 천천히 변해간다. 여덟 번째, 기다려라. 변화는 천천히 온다. 하루 이틀 만에 달라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조급해하지 마라. 오늘 밖에 나갔는데 아무도 만나지 못했다. 괜찮다. 오늘 누군가에게 말을 걸었는데 대답이 시큰둥했다. 괜찮다. 그럴 수도 있다. 중요한 건 계속하는 거다. 오늘 안 되면 내일 다시. 내일 안 되면 모레 다시. 그렇게 계속하다 보면 언젠가는 된다. 나도 그랬다. 처음엔 아무도 내 인사에 관심이 없는 것 같았다. 그냥 형식적으로 대답하는 것 같았다. 그런데 계속하다 보니 달라졌다. 어떤 사람은 웃으며 대답했다. 어떤 사람은 먼저 인사를 했다. 그렇게 조금씩 관계가 생겼다. 그러니까 기다려라. 그리고 계속하라. 이 모든 게 어렵게 느껴질 수 있다. 나는 못할 것 같아. 나는 그럴 에너지가 없어. 그럴 수 있다. 그러면 더 작게 시작하라. 오늘은 그냥 창문을 열어라. 바깥 공기를 쐬어라. 그것만 해도 된다. 내일은 현관문을 열어라. 복도에 나가봐라. 그것만 해도 된다. 모레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1층에 내려가라. 로비에 잠깐 앉아 있어라. 그것만 해도 된다. 아주 작은 걸음들. 그 작은 걸음들이 모여서 큰 변화가 된다. 그리고 기억하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당신처럼 외로운 사람들이 많다. 정말 많다. 이 글을 듣고 있는 누군가도 지금 외롭다. 당신처럼. 그 사람도 밤에 잠 못 이루고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어하고 하루가 길고 전화벨이 울리기를 바라고 있다. 당신과 똑같이. 그러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외로움을 느끼는 건 당연한 거다. 그리고 그 외로움에서 벗어나려고 노력하는 것도 당연한 거다.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괜찮다. 지금 당장은 에너지가 없어도 괜찮다. 천천히 가도 된다. 아주 천천히.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다. 나는 안 될 거야. 그렇게 포기하지 마라. 당신은 할 수 있다. 나도 했다. 당신도 할 수 있다. 외로움이 건강에 미친다는 건 무서운 이야기다. 그런데 동시에 희망적인 이야기다. 왜냐하면 관계를 회복하면 건강도 회복될 수 있다는 뜻이니까. 당신의 몸은 포기하지 않았다. 여전히 신호를 보내고 있다. 외로워. 연결이 필요해. 그 신호를 듣고 반응하면 된다. 작은 연결 하나. 그것부터 시작하라. 오늘, 지금 당장 누군가에게 말을 걸어라. 밖에 나가라. 전화를 걸어라. 그리고 자신에게 말하라. 나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가치 있는 사람이다.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정말로. 이 세상 어딘가에는 당신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당신의 인사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당신의 전화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당신의 웃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찾아라. 천천히, 조금씩. 그리고 언젠가 당신은 깨달을 거다. 외로움이 줄어들었다는 걸, 몸이 나아졌다는 걸, 잠이 온다는 걸, 밥이 맛있다는 걸, 아침이 기다려진다는 걸, 그날이 올 거다. 꼭 올 거다. 지금은 밤이어도 괜찮다. 곧 아침이 올 테니까. 지금은 외로워도 괜찮다. 곧 연결될 테니까.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 이 말을 기억하라. 당신은 혼자가 아니다.